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 네 번째 하위 영역이죠. 협상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협상은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런 것부터 협상은 삶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학자 코엔이 세상은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활은 협상의 연속이며 협상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협상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정부에서 또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우리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협상 능력의 함양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협상 과정, 그 다음에 적절한 협상 전략, 그 다음에 적절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협상. 가족, 부부들끼리 남편이 오늘 저녁 외식할까? 아내, 생활비 부족한데 집에서 먹죠.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협상의 일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 B를 한번 볼까요? K씨와 M사장 사이에 임금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K씨는 자신이 바라는 수준의 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때로는 감성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해 호소하였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가정생활에서의 협상이었고 사례 B는 이제 회사에서 조직생활에서의 임금 협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협상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필요한지 각자의 생각을 가져봅시다. 자, 세계는 끊임없이 협상을 통해 유지되죠. 정치든 경제든 부자든 가난한 선민이든 어느 영역에서도 다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서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이라는 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일단 협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도 협상을 하고 또 지식과 노력 차원에서도 이제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협상이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지식이며 노력의 분야이다. 이런 차원에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협상이란 승진, 돈, 안전, 자유, 사랑, 지위, 명예, 정의, 애정 등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등에 관한 지식이며 노력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차원. 첫 번째는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 해결, 그 다음에 지식과 노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 차원도 이제 내서 협상이 있는 거고요. 또한 교섭 차원. 그래서 공통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 차원에서 볼 때 협상이란 서로 선호가 다른 이해 당사자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사정 이렇게 교섭단체들 이렇게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negotiation, 협상이란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보 전달이자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협상의 과정.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가 되면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또 협상이 종결되면 잘 됐는지 뭔가 문서로서 남겨놔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칠 공사라는 이런 사례를 보면 철수는 아직 학생이어서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50만 원 이내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한 300만 원 넘는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수송을 했더니 철수와 함께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그 친구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신의 장문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네요. 학업이 이제 뭐 문장 장문하는 그런 게 필요했나 봐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한테 우리 페인트 칠을 한 50만 원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안 된다. 이 정도면 한 18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로 이제 막 그 협상하는 과정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내가 그 당신의 법률 문장력 과목을 개인 교습해주고 싶다. 그러면 당신의 문장력 향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서로 결국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그 주거니 받거니 해서 50만 원으로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협상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를 알아가지고 서로 친근감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등 문제, 어떤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갈등의 문제를 이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를 서로 원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들을 좀 해서 해결 대안들, 그 다음에, 실제 개발한 대안들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합의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협상 과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협상에서 주로 나타내는 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되기도 전에 협상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거나 재촉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협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사람과의 협상. 협상 상대가 협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타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급자만이 올바른 상대는 아니고 또 오히려 상급자가 또 제대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는 일단 또 실무자 차원에서도 제대로 알 필요도 있다. 그거야 한번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입장만 고집하는 것. 협상에서 한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특정 입장만 내세우는 입장 협상을 할 때는 조용히 그들의 준비를 도와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수는 협상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협상은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건데 괜히 내가 주도권, 통제권을 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실수는 설정한 목표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한계와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또 협상을 타결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이 각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또 협상 결과가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두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협상의 모든 단계에서 협상의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종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결이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잘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양한 협상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었나요? 그래서 나는 지고 당신은 이기고, 당신은 내가 이기고 당신은 지고, 그리고 give and take 뭐 이런 전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맥락이에요. 사례 A, 철수는 자신의 집에 텐트 칠을 하려고 했으나 여윳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싸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장문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K사의 대리인 하주는 L기업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품인 스위치를 L사로부터 개당 3,000원에 구입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3,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까? 뭐 이런 내용. C는 대기업 영업부장인 곽 씨는 신제품 출시 가격에 대해서 도매업체 T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매업체 T는 새로 출시된 신제품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과감하게 협상을 포기했다. 이런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D는 재고 처리할 거로 박 씨와 협상 중인데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대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서 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박 씨의 회사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대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 자, 유형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페인트 칠,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서로 협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L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비록 3,000원에서 3,500원 올랐지만 조금 양보를 했다. 이거는 양보 전략, 뭐 유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과감하게 협상을 포기한 사례는 뭐 회피 전략. 그리고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끈 것은 엄포를 놓아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루어낸 D는 강압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전략, 유화 전략, 회피 전략, 강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시 볼게요. 협력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윈윈 전략이에요. 갈등 관리 능력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유화 전략. 나는 지고 너는 이긴다. I lose, you win.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일단은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양보를 하자. 이게 유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회피 전략. 일단은 무행동 전략, 뭐 협상 철수 전략이라고도 해요. 나도 손해보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게 돼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I lose, you lose, we lose 전략이라고 합니다. 회피 전략의 전술에는 협상을 회피, 무시, 상대방의 도정에 대한 무반응, 협상 안건을 타인에게 넘겨주기, 협상으로부터의 철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압 전략, 공격적 전략, 경쟁 전략, win, 나는 이기고 넌 지는 I win, you lose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압 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협상 전술은 위압적인 입장 천명, 협박과 위협, 협박적 설득, 확고한 입장에 대한 논쟁, 협박적 회유와 설득, 상대방 입장에 대한 강압적 설명 요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협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설득은 이성적인 요인도 있지만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See, Feel, Change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C 전략은 시각화하고 직접 보게 하여 이해시키는 전략이며 Feel 전략은 이제 스스로가 느끼게 하여 감동시키는 전략. 체인지 전략은 변화시켜 설득에 성공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은 이제 설득시키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홈쇼핑 이런 것도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서 물건을 사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제품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은 보여주고 그다음 마음을 느끼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는 전략.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상대방 이해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저 부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디에 무엇을 좋아하고 하는 등등을 이제 미리 알고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혜 관계. 뭔가 둘이 같이 좋아야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협상 당사자 간에 어떤 혜택들을 주고받은 관계가 형성되면 훨씬 협상하기가 좋다는 거고, 또한 이제 헌신과 일관성 전략.
그래서 협상 당사자 간에 기대하는 바에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부응하여 행동하게 하면 굉장히 쉽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적 입증 전략. 뭔가 이제 과학적인 논리보다도 동료를 비롯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보다는 그런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 다른 사람들, 입소문, 뭐 이런 부분, 이런 거를 통해서 설득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입소문, 블로그에서 이제 입소문 난 부분에 훨씬 더 이제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 전략. 연결이라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 문제와 갈등 관리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야기한 사람과 관리자를 연결하면 그 갈등 해결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갈등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인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정책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권위 전략. 권위란 직위나 전문성, 외모 등을 이용하여 협상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 혹은 전문가 뭐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훨씬 설득당하잖아요. 설득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요. 희소성 해결 전략.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희소성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해결에 용이하다. 그러나 이 희소성의 문제는 그 희소한 것을 강력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의 소유욕이 있을 때에 한해서 통용된다.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막 그런 거지 뭐. 이거 오늘 아니면 이거 못 사요. 그러니까 그 희소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심 극복 전략. 반항심이라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갈등 관리를 위해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에게 반항한다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희소성과 반항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하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반항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부하나 시민들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설득시키려 한다면 뭔가 이렇게 부하나 시민들로 하여금 반항 심리를 유발시켜 설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말리면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그 네 번째 협상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